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뉴스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대구 10mm를 비롯해 경산 8mm, 청도 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새벽 0시 반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봉화 석포면에 15.5cm의 눈이 내리는 등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5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북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3.2도를 비롯해 포항 4.4, 안동 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경북은 4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남북권 신공항 용역을 정부에 일임했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지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 단계부터 최종 발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는 신공항은 가덕도라는 부산시의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외국 전문기관에게 최종 입지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결정은 가덕도 독자공항 조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외국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 전문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가덕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점을 이미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밀양은 단 한 번도 입지 조건을 외국 전문기관에 평가받은 적이 없어 관련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외국 전문기관을 보조할 국내 업체 한 곳도 함께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입지 선정이나 이런 주요한 과업들은 외국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 기관은 이제 국내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 변수도 부담입니다.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입지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총선 직전이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합의 직후 내년 4월 총선 이후 신공항 용역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혀 벌써부터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빗김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도 입장에서는 제가 말이 너무 좋다. 정치적 그런 일정이 분양의 문제가 되죠.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런 걸 더 생각해서 이쪽을 하더라도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남북권 신공항 입지 용역 최종 합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접종 특별팀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 고령화 농가 등 취약 농가 위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또 혈청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에는 실시간 검사 결과를 알리고 추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지시해 검사 결과와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공주대 총장 후보 1순위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적격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직항로가 폐쇄 16년 만인 오는 3월부터 다시 운항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3월 30일부터 월, 수, 금 각 1회, 일요일 2회 등 주 5회 일정으로 대구 오사카 직항 노선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6년 만에 복원된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일본, 나리타, 홍콩 등의 노선도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업인들의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해주는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가 27일부터 이틀간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시와 고용노동청, 코트라,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은행과 대학 등 기업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참가해 자문을 해주는 등 산업용지와 판로, 창업 등의 실무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국학진흥원이 26일까지 만 56세부터 70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7기 이야기 할머니 700명을 모집합니다.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되면 국학진흥원의 2박 3일 신규 교육과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제주에서 진행되는 광역별 원래 교육 등 70여 시간의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활동합니다. 750명을 선발한 지난해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신청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MBC 생활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